여러분 고지혈증 관리하고 계신데도 나아지지 않으신가요? 오늘 라디오 문을 열면서 제일 먼저 이런 사연 하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에 사는 68살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약은 10년째 먹고 있습니다. 수치는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왜 저는 점점 더 걷기가 힘들어질까요? 아침마다 손이 굳어서 컵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나이 탓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는 한 문장이 계속 머리에 남았습니다. 수치는 괜찮다는데 나는 왜 괜찮지 않은 걸까? 여러분도 혹시 이 질문 마음속에 품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약도 꼬박꼬박 먹고 있는데 몸은 힘이 빠지는 느낌, 계단 앞에서 잠깐 멈춰 서게 되고 외출 생각이 귀찮아지고 손주가 놀자고 해도 다음에라는 말이 입에서 먼저 나오는 순간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치료를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삶의 변화를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약을 잘못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운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비슷한 한 가지를 놓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몸에 좋다는 건 언제 먹어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침에 먹든 저녁에 먹든 차갑게 먹든 따뜻하게 먹든 결국 몸에 들어가는 건 같은 거 아닌가요? 저도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논문과 실제 사례를 수백, 수천 건 보다 보니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것을 먹고도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얼굴이 달라지고 어떤 분은 1년을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 그 차이는 몸 상태가 아니라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71살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양파 껍질을 끓여 물처럼 먹는 게 좋다고 해서 몇 달 동안 꾸준히 챙겨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요. 그런데 검사해보니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이 나이에 또 속았나 싶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이런 마음이 스쳤을 겁니다. 나도 저랬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태에서 몸이 그것을 받아들였는지입니다. 여러분, 혈관을 단순한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혈관은 하루 종일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아주 예민한 조직입니다. 차가운 자극에는 움츠러들고 따뜻한 자극에는 열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차갑게 드십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마시고 여름에는 더 시원하게 드시고 아침 공복이 좋다니까 눈 뜨자마자 들이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기름 묻은 프라이팬 찬물로 씻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리 문질러도 기름이 더 뻣뻣해지지 않던가요? 그런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기름이 스르르 흘러내립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차가운 자극이 들어오면 혈관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습니다. 문이 닫힌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그건 그냥 지나가는 물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계속 문이 닫힌 상태에서 좋은 것만 붓고 있었던 건 아닐까?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함정의 10명 중 8명이 아무 의심 없이 빠집니다. 그래서 좋다는 걸 먹고도 별로 모르겠다. 나한테는 안 맞는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같은 것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이 첫 번째 지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간에 답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분과 같은 과정을 겪고 계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살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몸에 좋다는 걸 챙겨 먹었습니다.
공복에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해서요.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모범생 같지 않으신가요?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수치는 조금씩 내려간다는데 계단은 여전히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굳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먹는 걸 잘못 먹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다시 드렸습니다. 언제 드시고 계십니까? 이분은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아침입니다. 눈 뜨자마자요. 여기서부터 핵심 포인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침의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아침의 몸은 움직이기 위한 몸입니다. 심장은 속도를 올리고 혈관은 긴장하고 몸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몸의 목표는 회복이 아닙니다. 소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은 몸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걸 받아서 천천히 정리해달라. 몸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혈관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살짝 닫아둡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문이 닫힌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걸 넣으면 그게 머무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이분도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먹고는 있었지만 몸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침에 먹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점심때까지 몸이 무겁고 그래도 몸에 좋다니까 참고 계속 먹는 상황.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이 틀린 걸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분은 남들보다 훨씬 성실했습니다. 다만 몸의 흐름과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이 질문을 이분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이분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시간은 과연 언제인가? 경기도에 사는 68살 그 남성분도 바로 이 질문을 제게 던지셨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 먹어야 했던 겁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하루 중 몸이 가장 조용해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분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고 소파에 앉아 있을 때요. 여러분, 이 대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시계처럼 하루를 나눕니다. 아침은 쓰는 시간이고 낮은 버티는 시간이며 저녁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저녁 시간을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심박은 서서히 느려지고 혈관의 긴장은 풀리며 몸은 낮 동안 쌓인 것들을 정리할 준비를 합니다. 바로 이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청소하는 시간에 정리할 도구를 주는 것과 아침 출근 시간에 정리하라고 시키는 것, 어느 쪽이 더 잘 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계속 아침 출근 시간에 정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 남성분도 바로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몸을 깨워야 할 시간에 몸에게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몸은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께 아주 단순한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내용은 바꾸지 마시고 시간만 옮겨보시죠. 이분은 잠시 놀라셨습니다. 먹는 걸 바꾸지 않아도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다고요. 하지만 바로 이 간단함을 우리는 가장 의심합니다. 이분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도 달라질까요? 여기서 연구자의 시선으로 조금만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기름과 관련된 작용의 상당 부분은 밤 시간대에 집중됩니다. 몸이 쉬는 동안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정리가 필요한 순간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 이후입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들어온 자극은 아침보다 훨씬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하루, 이틀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 몸은 아주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분도 그 신호를 먼저 느꼈습니다. 아침에 손이 덜 굳어 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몸이 반응을 시작했다는 첫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은 말을 하지 않지만 신호는 보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신호가 뒤따라옵니다. 저녁 이후 속이 더부룩하지 않다는 느낌. 아침에 먹었을 때는 늘 남아있던 무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몸이 편안하다는 느낌은 흡수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은 거부의 신호이고 편안함은 수용의 신호입니다. 여러분께 계속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몸은 거부할 때는 불편함으로 말하고 받아들일 때는 조용해집니다. 이분의 몸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수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먼저 몸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시간뿐 아니라 아주 작은 한 가지를 더 바꿨을 때 왜 반응이 확실해졌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한 가지를 놓쳐서 효과를 못 받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남성분 아침에서 저녁으로 시간을 옮겼고 몸은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변화는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몸이 예전처럼 안쪽에서 버티는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좋아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버티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이 가득 찬 수도관이 안에서 막히면 바깥에서는 아무리 물을 더 밀어 넣어도 압력만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물을 찾고 더 센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해결은 막힌 부분이 조금이라도 풀리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물은 억지로 밀지 않아도 스스로 흐릅니다. 이분의 몸이 바로 그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저녁이라는 시간, 몸이 정리 모드로 들어가는 순간에 문이 열렸고 그 열린 상태에서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자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더 이상 몸을 의식하지 않게 됐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찰까를 미리 생각하지 않게 됐고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쥘 때 오늘은 어떨까를 점검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좋아졌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잊게 되는 상태.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겨울에 차 엔진이 완전히 식어 있으면 출발할 때 차가 버벅거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엑셀을 더 밟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예열된 상태라면 살짝만 밟아도 차는 부드럽게 나갑니다. 이분의 몸은 예열이 끝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늘 한 박자 늦었는데 요즘은 몸이 저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고지혈증에 좋다는 음식이 마법을 부린 게 아닙니다. 약을 끊어서 기적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몸이 제 시간에 제 역할을 하게 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억지로 몸을 밀어붙이던 습관을 내려놓고 몸이 정리할 준비가 된 시간에 조용히 도와준 것. 이분의 결말은 숫자로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로 왔고, 움직임으로 왔고, 표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검사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치가 내려가야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제자리를 찾아야 수치가 내려갑니다. 여러분께 꼭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몸은 이길 대상이 아니라 맞춰야 할 리듬입니다. 그 리듬을 억지로 끌고 가면 아무리 좋은 것도 짐이 되지만 리듬에 맞추면
아주 작은 변화도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에 좋은 양파 껍질차는 기름을 녹일 수 있게 따뜻하게 드시고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기 좋은 시간대를 찾아 드시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몸으로 느껴지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입구에 서 계신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되는 꽃청춘은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